네, 안녕하세요. 우리 심화반 친구들. 자, 이번 시간은요, 문법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말 이것저것 수도 없이 많이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관계 부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관계 부사를 배울 거고, 또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배워볼 거고, 그리고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문법 시간에 잘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역시 일단은 칠판의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책에는 어떤 예문으로 나와져 있는지 이 수업을 또 함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노트를 피시고 이 칠판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잠깐 비킬 테니까요. 노트에다가 다 먼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 되셨나요? 시간이 없으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멈춘 다음에 다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이렇게 저 인간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계부사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관계대명사절도 절이었지만 관계부사절도 절입니다. 즉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관계부사절이고요. 얘는요, 이 전체적인 영어 문장 내에서 보게 됐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게? 저요. 뭔데? 형용사요. 오, 정답. 좋아. 잘했어. 관계대명사절은 그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근데 관계부사절은요, 이름에서 관계부사라는 말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부사절 뭐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아니, 관계부사절도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관계부사절도 형용사절이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보게 된다면 이 관계부사절은요 명사 뒤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중학생은 아니다 보니까 언제, where, when, why, how를 쓰게 되는지 아니면 말해야 되나? 자, 장소일 때는 where, 이게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reason, why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way, how이긴 한데 way, how는요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쓰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뭐 아는 사람은 알 거고요. 더 way, how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은요 뒤에가 완전한 절로 나와져 있는 게 관계대명사절하고 다른 특징이죠. 관계대명사절은 이 뒤에 불완전한 절이었었는데 관계부사절은요 관계부사 그리고 완전한 절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한 절 그러면 죄송해요. 완전한 절 그러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완전한 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는데, 영어에서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형식에 의거해서 완전할 때 완전한 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형식이면 주어, 동사로서도 완전한 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자동사일 때 완전한 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there is, there are 이러면 뭐뭐가 있다, there is 명사, there are 명사, 뭐뭐가 있다 인 것도 1형식의 완전한 절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문장 있잖아요. 주어, be, pp,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이것도 영어에서 완전한 절로 따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완전한 절의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한 절인 게 파악이 되면 이 부분에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를 쓸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가 나왔을 때 완전한 절인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절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니까 which 쓸래, where 쓸래, there is 이렇게 나왔어. 아니 그럼 there is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무조건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부사 쓰면 된단 말입니다. 뒤에 딱 보니까는 수동태 문장이야. 그럼 관계부사 쓰면 그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틀리게 되는 거고 얘는 완전한 절이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또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했었을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인데
이 선행사를 그 관계대명사 절에 빈 부분 있잖아요. 주어가 가령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그 부분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한 빈 부분이 있는데 이 선행사를 그 안에 갖다 집어 넣었을 때 그리고 얘 자체를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되면 관계대명사를 고르는 게 답이었다라는 거 다들 해보셨나요? 되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자, 관계부사일 때도요, 사실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장소명사일 때 where 쓰고, 시간명사일 때 when 쓰고,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소명사는 where, 시간명사는 when,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줬을 텐데, 그건 중학교 때 학습 방법이고요. 관계부사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선행사를 이 관계부사 절에서 이 선행사를 부사처럼 잡아주는 거. 이 선행사를 이 뒷문장에서 원래 부사처럼 쓸 수 있었던 거를 앞으로 넘긴 거다. 이게 관계부사 절이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걸 먼저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됩니다. 되게 빨간 색깔로 써놨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해보면 쉽습니다. 선행사를, 그죠? 이 관계부사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전치사를 추가하여 전치사를 추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명사는 그냥 명사인데 전치사하고 명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 명사, 즉 전명구는 또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lass 자체는 class인데 수업인데 in the class, in class 그러면 수업 안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house 그러면 그냥 집인데 in the house 이러면은 집 안에서잖아요. on the house 그러면 뭐 집 위에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movie theater 그러면은 영화관인데요. in the movie theater 그러면은 영화관 안에서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명사를 썼을 때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선행사를요 전치사를 추가하여 부사화시키고 이 전치사는 어떤 걸 넣으면 돼요? in이나 out이나 at을 임의로 넣으시면 되는데 전치사를 추가를 하여 얘를 부사화를 시키고 그것을 관계부사절 맨 뒤로 넣어보고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연습하면 또 쉬워요.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I read a story which where a poor girl cares for brothers. 답이 뭘까요? 답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어렵죠? 어렵죠? 자, 이거를 장소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 답은요 일단은 where이긴 해요. 답은 where입니다. 일단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쉽게 보자면 관계부사를 고르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가난한 소녀가 돌봅니다. 네 명의 동생을. 자, 이것까지도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요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 자, 관계부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절이죠. 나는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가난한 소녀가 4명의 남동생들을 돌보는 어디에서요? 그 이야기에서. 이거 말이 맞잖아요. 아,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스토리 내에서 주인공이 뭐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읽었다. 나쁘지 않죠. 그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느껴보자고요. 여기서 스토리를요 뒤로 돌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전치사를 추가시켜서 in a story 이렇게 해볼게요. in a story.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말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한 소녀가 돌봅니다. 4명의 남동생들을 어디에서?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가난한 소녀가 4명의 남동생들을 돌본다고? 맞네? in the story에서 이 동작이 일어난다고? 이해가 됐어. in the story에서. 그러면 이때 관계부사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부사라는 것은 원래 그 두 번째 문장, 뒤의 문장에서 부사로 썼던 그러한 애를 앞쪽으로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사하고 where를 쓴다라는 것은 그 선행사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행사를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문장 맨 뒤로 넣어서 부사화 시킨 다음에
부사화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말이 맞다. 그러면은 관계 부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요. 에너지 레벨 which you can can이 뭐야? you can get이요. get. you can gain 아니면 you can get from eating meat is high.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에너지의 정도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정도는 꽤나 높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많이들 맞았을 거예요. 이거는 위치가 맞죠?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위치가 맞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뒤에가 불안정하죠. You can get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없는 셈 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가시고 에너지 레벨은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겠죠. 근데 선행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에너지 레벨을 이 관계사절 내에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 여기 get 뒤에 지금 뭐가 빠져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You can get energy level from eating meat. 이 말이 성립이 되는데요? 관계사절에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빵꾸 뚫렸는데 선행사를 갖다 넣어보니까는 이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니까 맞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선생님이 고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의 심화과정의 관계사를 되게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넣어보는 연습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요. 아셨죠? 꼭 해야 된다고. 이거는 아마 이런 수업은 책에서도 내용 잘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계사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 말하는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찐이에요, 찐.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I hate skydiving.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해보셨나요? 선생님 호주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다 같이 스카이다이빙 하러 간다 그랬는데 나는 못 갔어. 선생님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21층이야. 베란다를 못 나가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I hate skydiving.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싫어합니다. Which, where? 그러니까 중학생 때라면 아니 스카이다이빙이 명사인 것 같아요. 이게 장소 명사인 것 같아요. 뭐 따질 수가 없지. 그쵸? 여기서도 그래요. 중학교 때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여기 찍어볼게요.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싫어합니다. 무슨 스카이다이빙이냐면 I have to jump from great height. 굉장히 높은 장소에서 내가 뛰어야 하는. 맞잖아요. 스카이다이빙. 내가 높은 장소에서 뛰어야 하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간다면 내가 뛰잖아. 그런 스카이다이빙이요. 선생님 이거 which인데요? 땡. which 땡. where입니다. where. 놀랍죠? 놀랍죠? 해보셔야 된다고요. 뭘 해봐야 된다고? 이 스카이다이빙을 잡고 이 선행사를 잡고요. 이 선행사를 잡고 요 관계사절에 맨 뒤에다가 전치사를 넣어서 in the skydiving이라고 해볼게요. in skydiving을 여기다 썼다고 쳐봅시다. in skydiving. 그럼 한번 보세요. 나는 뛰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뛰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행위를 해요? 스카이다이빙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헬리콥터 타고 높이 올라간다면 뛰어야지. 어디에서요? 스카이다이빙 할 때. 스카이다이빙에서. 그럼 부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스카이다이빙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소로 볼 수 있잖아요. 스카이다이빙은 그런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스카이다이빙이요. 되셨죠? 이렇게 맞추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요. 점프가 그냥 주어 동사 나는 점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어 없잖아. 점프는요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완전한 절이 만들어지니까는 관계부사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렇죠? 뒤에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 판단하셔도 되고, 이제 선행사를 집어넣는 것은 훨씬 더 고급 기술이다. 여러분 요 3번 문제가요. 꽤 오래됐는데 한 7년 전에 수능에서 어법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수능 어법이요. 한 7년 전에. 그렇죠? 이거 막 애들 다 틀리고 막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이걸 왜 외우를 써야 되지 머리 굴쩍굴쩍 선생님이 또 이제 다 알려드렸죠. 선생님들 여기 앉아봐 이러면서 또 선생님들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re is a truck. 그게 트럭입니다. 그게 트럭이에요. Which
where I gave Tom as a present. 내가 탐에게 선물로 주었던 트럭입니다. 오, 이게 뭐야? 내가 탐에게 주었던 트럭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골라봅시다. 뭐 고를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사가 트럭이네요. 선행사 트럭. 이제 진짜 무섭지 않냐? 트럭을 이거 그냥 명사로 보거나 이걸 장소로 보거나 이게 둘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정답은요, 위치예요, 위치. 위치.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이거 뒤에 완전한 절 아니에요? 완전한 절 같은데? 관계대명사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게 어딘가에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들어가지지. 어디에 들어가져요? 여기 들어가지죠. 여기. 아, 미쳤나봐. 여기 아니구나. 죄송해요. 여기에 들어가지죠. 여기. 선생님 여기 얘기 들어가진다고요? 되지. 그러니까 동사 배울 때, 형식 배울 때 기분은 몇 형식 동사예요? 4형식이죠. 주어는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그쵸?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완전하게 보이지만 주어는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었죠. 빠져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집어넣고 해석해봐야 된다고요. 나는 주었습니다, 탐에게 트럭을 선물로써. 들어가치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시가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잘 살펴보고, 예시가 4개밖에 없지만 뭘 알려준 거예요? 집어넣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들어가치면 관계대명사 고르면 되는 거고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집어넣어질 데가 없어. 근데 전치사로 부사화 시켜가지고 문장 맨 끝머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되네. 부사화 시켜서 보니까 말이 맞네. 그러면 관계부사 고르면 된다고요. 라는 것을 지금 배웠으면 그 책에서 문제를 풀 때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는 사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관계의 부사를 전치사 위치로 바꾸는 거, 이것도 중학생용 문법이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우리가 의문사를 보게 됩니다. 의문사는요, 뭐 아시죠? 의문사 대박 그러면은 where, when, which, why, how, who, whom 이런 것도 다 될 거 아닙니까? what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렇게 의문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의문사는요 항상 뒤에 절이 옵니다. 그냥 의문사에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I don't know why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I don't know why 블라블라 이렇게 가거나, 그 다음에 그냥 물어볼 때도요 how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How did you get there? 뭐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의문사만 딱 던지진 않죠. 의문사 뒤에는 항상 절이 옵니다. 이게 영어에서 그 유명한 의문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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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절. 이 한번 입에 배게 해보세요. 의문사절, 의문사절, 혹은 그래요. 의문사절. 말인즉슨 영어에서 의문사를 보게 된다면 절이 나온다. 절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동사가 들어가져 있는 거. 의문사 뒤에는 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사에 따라서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오거나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의문사를 쓸 때 완전한 절 혹은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그건 의문사에 따라 달려 있다. 자, who나 whom, which나 what 다음에는 항상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who나 whom, which나 what 이런 거 쓴다면 불완전한 절이 와요. 말인즉슨 주어 동사가 오거나 목적 없이, 아니면 주어 없이 동사 목적어만 오거나, 혹은 뭐 또 하나를 더 쓰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형태의 불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who나 what이나 which를 보게 되면 뒤에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항상이에요. 항상. 너는 알고 있니? Who Tom likes? 누구를 탐이 좋아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물론 whom을 써도 되지만 who 써도 됩니다. 너는 알고 있니? 누구를 탐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니? whom이 좀 더 정확하겠구나. 자, 어쨌거나 지금 불완전하죠. 그쵸? 불완전하죠. 그래요. 누구를 너 탐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 얘가 의문사이면서 이 문장에서 이 부분에서 목적어 역할까지도 하는 거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너는 알고 있니? 누가 탐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사실 해석이 같지가 않아요. 해석이 같지가 않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동사보다 앞에 있어. 그러면 누가 좋아한다. 얘는요, 동사보다 뒤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이죠. 누가 누구를. 그렇죠?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니? 누가 탐을 좋아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누구를 탐이 좋아하는지. 해석이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튼 이 다음에는 불완전하다.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고 얘는 주어가 지금 또 없는 거죠. 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뭐 주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이런 말, 이런 의문사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절로 형태가 잡힌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설명하자면 조금 더 길어. 자, 그리고요, which하고 what은요, 그 뒤에 명사까지도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ich나 what은요, 그 뒤에 명사까지도 좀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아니면 tell me which movie you want to see? 그쵸? 말해줘라 어떤 영화를 네가 보고 싶은지. 아니면 말해줘라 뭐 what kind of car you have 어떤 종류의 차를 너가 가지는지. which나 what은요 뒤에 명사 땡겨 쓰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 쓸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Do you know what brought me here?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이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니?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왔는지 알고 있니? 아니면 do you know what I brought here?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넌 알고 있니? 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뒤에 불완전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주어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어가 없죠? 이런 의문사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의문사가 where, when, why, how가 있는데 얘네들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완전한 절로서 하나의 덩어리가 잡혀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쵸? 얘네들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Do you know when he finished the work? 그럼 당신 알고 있나요? 언제 그가 일을 끝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아니면은 Do you know why he is angry? 이렇게 나오죠. Do you know why he is angry? Do you know why he i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완전한 절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뭐 Do you know where he is? 선생님, Do you know where he is? 뭐 이거는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비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완전한 절이잖아. 이다면은 보어가 필요한 불완전인데 이 형식인데 그냥 어디에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게 이 형식이라서 Do you know where he is? 이렇게 하면 넌 아니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완전한 절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헛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의문사 중에서 how가 되게 골 때려요. how가요. how는요 뜻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how만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이고요. how만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인데 how 형용사를 쓰면 얼마나 형용사한지 이렇게 뜻이 바뀌죠. 어떻게가 아니라 how 다음에 이제 형용사까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때 이 형용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문장 맨 뒤에 있어야 되는 형용사가 how 뒤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는 무식한 게 how 자체만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인데 이 문장 뒤쪽에 있는 형용사를 얘가 how가 땡겨올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럼 이때는 얼마나 뭐한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많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Tell me, 말해줘. How tall he is. 그러면 말해줘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여기 있어야 될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될 이 형용사가 how 때문에 이쪽으로 땡겨져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두 개를 이야기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쓸 때에는요 how하고 형용사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얼마나 뭐뭐한지 이런 해석을요 영작을 했을 때 이 to를요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써야지 to이 여기 쓰면 틀려요. 서술형을 쓸 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tell me, 말해줘. 형용사 다음에 명사까지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무식한 how가요. 말해줘라. How many toys?
얼마나 많은 장난감들을 그가 가졌는지. 되셨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many toys를요 여기다가 넣으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ow he has many toy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때요? 얼마나 뭐뭐한지를 나타낼 때. 근데 어떻게 이 방법을 묻고 싶으면은 요 뒤에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나한테 말해줘. how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줘. 일단은 요 뒤에다 쓰는 게 맞는데 얼마나 뭐뭐한지 일단은요 how 다음에 말들을 바로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how의 비밀이에요. how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의문사 how가 쉽지가 않아요. how 자체로 쓸 때랑 how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뭐 명사까지 올 수 있는데 요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형용사 말고 부사 쓸 수도 있거든요. 하고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간 학생들이면 이렇게 부사가 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오기도 한다는 걸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뭐뭐한지 해석은 똑같습니다만 얘기해줄까? 하지 말까?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볼게요. 자, how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형용사가 일로 땡겨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의문사절의 모양도 한번 볼게요. 의문사절의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배웠냐면 지금 여기서 배운 거 뭐냐면 영어에서 의문사를 보게 되면 항상 절이 온다. 의문사절,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절이 올 때 완전한 절이 오거나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뭐가 결정을 하냐면 이 의문사에 의해서 완전한 절이 올지 불완전한 절이 올지 그러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의문사에 따라서 달려있다. 아셨죠? 자, 그걸 배운 거고요. 의문사에 따라서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을 배운 거고 또 이 의문사 절의 모양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의문사 절의 모양. 와, 선생님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의문사는 영어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문사 자체는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어볼 때 사용을 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사용을 하죠. Where are you?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났어? Why did you go there? 너 왜 거기 갔었어?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는 거죠. 뭐뭐뭐뭐인가요? 직접 물어보는 거죠. 직접 물어볼 때는요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를 쓰거나 의문사를 쓰고 조주동의 형태로 쓰는 거죠. 직접 물어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의비주, 의조주동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what is love? 사랑이 뭔가요? 아니면요 why did you go? 왜 너는 갔니? 이런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조동사를요 must, should, can 이런 것도 조동사이지만 의문문 만들 때 꼭 이렇게 쓰잖아요.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이렇게 쓰잖아요. 의문사 쓸 때 여기서 나타나는 did나 do나 does도 조동사의 범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 아셨죠? 비동사일 때는 이렇게 쓰고 일반 동사일 때는 조주동, 의문사 조주동으로 쓴다. 이게 직접 의문문입니다. 다짜고짜 물어볼 때 뭐뭐뭐뭐인가요? 물음표도 같이 쓰죠, 여러분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은요 문장 안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의문사가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사절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문장 안에 의문사절이 있을 때 이때는요 직접 의문문하고 순서가 다르죠. 의비주가 아니라 의주동, 그렇죠? 의비주가 아니고 주동. 그리고요 의조주동이 아니라 의주동 이렇게만 쓰는 거죠. 문장 내에서 쓸 때,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해석을요 뭐뭐인가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의문사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문장 내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 내에 들어가져 있죠. What love is. 사랑이 뭔지. 그쵸? 사랑이 뭔지. 그리고 또 주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사랑이 뭔지는 어렵습니다. 알기에. 그쵸? 알기 어렵다. 사랑이 뭔지는 알기 어렵다. 그 다음 I'm not sure. 그쵸? 이게 문장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장 안에 넣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체적인 문장 안에 들어가져 있잖아요.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왜 그가 그곳에 갔는지를 의주동,
의주동으로 나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문장 안에 들어가져 있을 때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써줘야 되고 해석은 의문사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명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남자인데 어떤 남자 자식이냐면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나를 좋아한다. 되셨죠?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도 의문사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이때에도요. 이거 안 썼나? 이거 안 썼네. 이것도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걸 꾸며주기 위해서 의문사를 썼을 때는요. 이제 뒤에 또 절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의문사를 썼을 때 절이 오는 거죠. 괜히 썼다.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썼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관계사가 된다는 거죠. 관계사.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준다는 거는 없어도 되는데 남자는 나를 좋아해인데 이 부분을 써줌으로써 이 관계사라는 이 부분을 써줌으로써 이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이 정보를요. 아셨죠? 이러려고 영어에서는 의문사를 씁니다. 의문사의 형태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아니,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남자인데 which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사람인데 당연히 who나 whom 써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봤었던 거. 나는 스토리를 읽었어. 나는 이야기를 읽었어. 그래서 사실 끝나죠. 나 이야기 하나 읽었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 안에서 가난한 한 소녀가 4명의 남동생을 돌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는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명사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부연 설명한다는 건 추가적인 정보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해석은 뭐 하는으로 해석을 한다. 형용사니까 뭐 하는 니은으로 해석을 끝내줘야겠죠.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겁니다. 정말 많은 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자. whom 다음에 you love 이렇게 나왔죠. 즉 whom 다음에 불완전하게 나왔지. 이 부분이 불완전하게. 왜 불완전할까요? 아까 말했잖아. 그게 의문사의 특성이 되니까요. who나 whom 다음에 불완전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여기서도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이 복합관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합관계사가 옛날에 복합우루사라는 그 약이 있었어요. 간 건강을 올려주는 복합우루사. 맨날 복합관계사 그러면 복합우루사가 생각이 나는데 전혀 관계가 있진 않죠. 먹어본 적 있냐? 복합우루사? 자, 복합관계사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얘도요, 절이에요. 일단 절의 형태입니다. 절이고요. 사실은 복합관계사절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복합의문사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복합의문사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도 보니까는 who, whom, which, where, when 이런 것들을 다 쓰잖아요. 관계부사에서도 이거 쓰고 관계대명사에서도 의문사처럼 생긴 애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복합관계사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사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예 어떤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차라리 의문사하고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의문사로 접근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줬냐? 복합관계사절이라고. 생김새도 이렇게 생겼어요. 의문사 플러스 에러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나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 생겼어요. 자, 복합관계사절은요, 의문사 ever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는 뭘로 결정이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사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who나 whom이나 which, what 이런 것 중에는 불완전한 거 온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일 겁니다. ever를 붙이긴 했지만 이 의문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문사에 따라서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인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일단 형태는 그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생겼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만큼의 이 복합관계사 절은요 문장 내에서 얘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이거 생각을 잘 해볼까요? 만약에 이 의문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썼어. 즉 선행사를 꾸며주려고 의문사절을 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요. 이 의문사절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였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였어요.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려나? 그냥 의문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이 의문사절을 보면 뭘로 쓰인지 아세요? 명사절로 쓰였다는 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명사절로? 아 괜히 여기까지 넘어갔네? 넘어갔다. 자, 좀 잊어버리시고 복합관계사절로 다시 가셔서 의문사 ever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이 쓰이고요. 이렇게 된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를 하면 명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고 얘가 부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라면?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라면. 이거는 기본적인 패턴이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 명사 역할 주목보 그리고 부사는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 그렇게 쓰면 부사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이 복합관계사 절은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은 절대 못하고요. 되셨죠?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듯이 복합관계사도 의문사가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아주 거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요 복합관계부사라는 또 역시 거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밍을 뭐 그냥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 부분만 잘 따지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whomever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죠. 근데 whoever 생각해보면 who가 who 주격이잖아요. 누가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사 목적어 나오고요. whom은 목적격이죠. 누구를이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나오죠. 목적어 없이.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whoever 쓸래, whomever 쓸래. 그럼 뒤에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줬으면 whoever가 맞는 거고 주어 동사 나와줬고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은 whoever 쓰시면 되는 거. 이게 문법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ever, whatever. 그 다음에 또 역시 불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공간이 없어갖고 그냥 물결 표시만 해놨는데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이런 애들 뒤에는 불완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hich나 what 뒤에 명사가 한번 뜰 수 있죠, 여러분들. What do you want? 이것도 되지만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종류의 영화를 너는 보길 원하니? 아니면 What car do you have? 어떤 차를 너는 가지고 있니? 이런 것처럼 whichever, whatever도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의 덩어리는요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인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석은요 뭐뭐시든지 다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이걸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굳이 바꾼다면 anyone이나 anything 그 다음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로 쓰면 됩니다. 예시는 이따가 책을 좀 볼게요. 아니면 얘가 부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 뭐뭐시든지 간에로 쓸 수 있고요.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노매를 의문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또 예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생겼고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을 뒤에 가지고 있고 얘가 전체 문장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즉 주목보 부사로 쓰일 수가 있다. 그거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따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 문장을 봤을 때.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는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리고 whyever는 없고요. whyever는 없고 however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야. however가. 그러나도 있지만 이게 복합관계 부사일 때는 뭐뭐이든지 간에 뭐뭐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복합관계 부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를 쓸 때는 무조건 형용사를 붙입니다.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how 다음에 그냥 형용사를 쓰면 얼마나 뭐뭐 한지였잖아요. 근데 however 형용사 쓰면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렇게 씁니다.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되셨죠? 그리고 얘는요 불완전한 적이 올 겁니다. 왜? 원래 뒤에 있어야 될 형용사가 이 앞쪽으로 뺏겨 들어온 거니까 불완전하게 된다고요. 아까 여기서도 봤다시피요. he is 이러면서 불완전한 형태를 보이잖아요. 왜? 형용사를 뺏겼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뺏겨서 however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합관계 부사는요 명사처럼 쓸 수 없어요. 그냥 얘는 둘 다 부사로밖에 못 씁니다. 부사로밖에 못 써요. 다시 복합관계 대명사인 얘네는요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거나 부사로 쓸 수 있는데 복합관계 부사인 얘네들은요 그냥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무조건 부사로밖에 못 씁니다. 근데 해석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이던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 또 노매를 의문사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또 뭐뭐 할 때마다 뭐뭐이던지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요. every time 주어 동사, 그럼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every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뭐뭐 하는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또 바꿔 쓸 수는 있겠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다 하는데 자 복합관계사 절에 대해서 예문을 좀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알차게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 모르겠어.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요새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아. 이번에 뭐 시험도 보면은 약간 예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수일고나 조원고에서 100점자가 유일하거나 100점자가 몇이 없을 때 그 100점자가 우리 학원인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렇게 문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문법이 강하기 때문에. 문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쓸 때에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문법 문제 어렵게 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학원 학생만 맞춘다던가 이렇게 돼서 우리 학원 학생들만 이 100점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 시험에도 그랬는데요. 그냥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쉽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학원에서 좀 배우기 힘든 그런 문법 사항까지 다 좀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냐? 너? 프로젝터구나. 프로젝터가 지금 켜지고 있으니까 또 예시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칠판의 거를 다 지워야겠다. 야, 생각해봐라. 선생님도 이 칠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썼겠니 여러분들. 그쵸? 먼저 이렇게 구성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칠판에 다 쓰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이렇게 보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는 어떻게 복합관계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복합관계사. 근데 복합관계사가 웃긴 게 뭐냐면 이 문법책에서 나왔을 때 복합관계사를 되게 시원하게 설명하는 책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냥 미안한데 복합관계사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바로 볼게요. 예시 볼게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괜히 헷갈린다. 괜히 헷갈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는 살짝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관계 대명사 있잖아요.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해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 복합관계 대명사 얘는 문장 내에서 명사하고 부사로 쓸 수 있다. 그 위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요 지금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아니 당연히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 하는지 누구든지 다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ever reads this book, his book, 그의 책을 읽는 누구든지 다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의 책을 읽는 누구든지 다는 혹은 누구든지는 will find it interesting, 그 책이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누구든지 다는 그 책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되셨죠? anyone who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anyone who reads this book. 이 책을 읽는 누구든지 그 책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이 복합관계사절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은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처럼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흉내냅니다. Whatever they see. 그들이 보는 무엇이든지 다를 흉내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보통 흉내냅니다. 그들이 보는 무엇이든지 다를. 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어가 없으면서 불완전하죠? 이것도요,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없이 불완전하죠? 이거 따지실 수 있으면은 복합관계사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는요, 명사절뿐만 아니라 부사절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사절에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 나오고 뒤에 주절 나오면 얘는 부사 아닙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부사 위치로 딱 잡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물론 뭐 맨 뒤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걸 돌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한테 뭐 쉬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whomever and loves andy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쉬어주라고. andy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간에 솔직히 뭐뭐 하든지 간에랑 뭐뭐 하건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뭐뭐 하든지 간에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되셨죠? 이때는요, no matter whom and loves 이렇게 no matter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뭐 하든지 간에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로 바꾸실 수 있다. 그 다음에요, whatever I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테 보시고 I can't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되셨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I do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되셨죠? no matter 의문사로 바꾼다는 게 이 말이고요. 아, 더 내려갑니다. 복합 관계 부사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형용사에 해당하는 복합 관계 부사는 무조건 부사로밖에 못 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선생님이 뭐뭐이든지 간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뭐이든지 간에 하고 뭐뭐일지라도 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노메르 의문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사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절 나와져 있고 주절보다 뒤쪽으로 빼서 쓰고 있네요. 여기도요 주절보다 뒤쪽으로 빼서 쓰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The fantastic ring will remind me of you. 그 멋진 반지는 당신을 떠올리게 해줄 겁니다. Whenever I wear it. 내가 그것을 낄 언제든지 다 이런 뜻이죠. 언제 그것을 낄 때이든지 다 끼든지 간에 아니면 낄 때마다 저는 당신이 떠오를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복합관계 부사 중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봐줘야 되는 거고 부사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해석을 뭐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아니면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요. There's trouble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 However often we see each other.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서로 보든지 간에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서로를 보든지 간에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있다. 되셨죠? 만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랑 뭐뭐 하든지 간에랑 똑같다니까요.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서로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노메너로 바꿔쓸 수 있는 거겠고요. 이거는요, whenever는요, every time 주어 동사로 바꿔쓸 수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지도 않았어. 자, 그 다음에요, 더 볼게요. 더 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조금 잊으시고 오늘 배웠던 것을 적용을 좀 시켜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made a lot of money in big cities and went back to the small village. blah blah. He was born. 당연히 답이 뭡니까? 당연히 답은 where인데 이제 요렇게 하면 되게 무식한 거라고요. 요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 거야. 아, 장소니까 where.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만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그냥 명사로 갈 수 있습니다. 명사로 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가냐면은 he hate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싫어했던 작은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관계대명사 쓸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행사를 가지고서 이게 장소네 뭐네 이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나마 괜찮은 거 뒤에가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 따져보는 거. 그쵸? 이거는 지금 주어 BPP 완전한 절이긴 하니까는 부사로 쓰는 거죠. 세 번째 최고 제일 좋은 거 선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사를 관계부사 고르게 된다면은 in the small village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in the small village.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는 태어났습니다. in the small village. 그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선행사를 전치사 넣어가지고 부사화 시켰을 때 해석이 제대로 되면 관계부사 고르는구나. 이건 짝짝짝 최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말이 안 틀려. 고3 됐을 때요. 여러분들 이거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따지는 더 정확한 방법이었던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요. 여기도 말이 나오는구나. 설명이 좀 그렇게 나오는구나. 전치사 선행사의 형태를 뭐 저거.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요. 이렇게 보세요. 타임이니까는 when 써야죠.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타임이니까 when 써야죠.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냥 타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will, offer 이렇게 주어가 없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위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도 해놔야 되는 거죠. 자, 시간입니다. 시간일 겁니다. which will offer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들 reason 다음에 why인가요? which인가요? reason 다음에 why야? which야? I hate the reason. which why 이렇게 보면은 he. 자, 이렇게 될 때는 which예요, why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뭡니까? 무조건 reason 다음에 why예요? 이것도 which죠. 그쵸? 그러니까는 나는 싫다. 이유가 싫다. 근데 무슨 이유예요? 여기 들어가잖아. 그가 줬습니다. 이유를 나에게.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 이유가. 그쵸?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준 그 이유를 나는 싫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낑겨 넣었을 때 선행사를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는 주었습니다. 이유를 나에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학교 때 사실 위험하게 배웠었던 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예시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으로 더 넘어갈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이것도요. 이거 뭐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이런 거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where. 그 다음에요. 요거요. 재밌었던 문제죠.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좀 드리자면 문제 유형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책에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 아까 말했었던 whoever, whomever에 대해서 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너무 쉬웠던 게 뭐냐면 who는 어쨌거나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올 거고 whomever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없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은 will arrive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whoever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A free theater ticket will be given to. 공짜 영화 티켓은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hoever 이런 복합관계대명사 절은 명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름이 왜 복합관계대명사겠습니까? 명사이니까 복합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걔가 왜 복합관계 부사입니까? 부사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who will arrive first at the meeting. 미팅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누구든지 다에게 주어질 겁니다. 되셨죠? 영화 티켓이 첫 번째로 도착하는 누구든지에게 누구이든지에게 주어질 겁니다. 누구이든지에게.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이거 별표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아까 봤었던 whoever 쓸 거냐, whoever 쓸 거냐라는 거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었을 때 한 번밖에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 how 쓸 거냐, however 쓸 거냐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에서요.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해석적인 구분이 달라요. 해석적인 구분이 다릅니다. 하고는요, 어떻게 혹은요, 얼마나 뭐뭐한지 요렇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뭐뭐하는지 얘는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how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는 또 아는 사람은 알죠? 명사절이긴 합니다. 이게 명사절이다라는 거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얘는요 아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명사절이고 해석은 일단은 얼마나 뭐뭐 하는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however는요 그 뒤에 형용사가 반드시 오면서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컴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해석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컴마가 나와졌으니까 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ow를 쓸 거냐 however를 쓸 거냐 물론 그거 물어보는 건 없었어. however가 그러나게 아니면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게 요렇게 질 낮은 문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적은 없고 이게 요렇게 얼마나 뭐뭐 하는지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렇게 해석도 다르고요. 문장 안에 쓰여져 있는 얘는 명사절 주목보 안에 쓰인 거고요. 얘는 부사절 이렇게 또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시 읽어보니까 예시가 꼭 둘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선생님은요. 근데 이게 조금 예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하루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I couldn't 이거는 여러분들 명백하게 아실 거예요. I couldn't 뭐라고 할까? I couldn't solve it 나는 그것을 풀 수 없었습니다. How? 아니면 however hard I tried.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풀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는지. 이건 말이 아예 안 되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는지 말이 안 되고요. 나는 그것을 풀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노력을 하던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던지 간에 나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관계없이 얼마나 그들이 거기에 좀 예시가 이상해요. 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다르게 되는 때가 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그것에 대해 노력하던지 간에 나는 그것을 풀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예시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오고 있죠. 뒤에 how랑 however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당연히 뭘 어떻게 구별해요? 해석도 다르고 하나는 명사절이고 하나는 부사절인데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however는요 반드시 그 뒤에 형용사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명사절이죠. He didn't tell me. 그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명사절로 쓰는 거죠. 그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그 게임이 그렇죠?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돼서 맞네. 그럼 그냥 how만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how many books he wrote 얼마나 많은 책을 그가 썼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을 그가 뭐뭐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however를 쓰게 됐을 때는 부사절이니까 컴마 찍히잖아요. however careful you may be 얼마나 당신이 주의하던지 간에 사고는 일어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까? carefully라는 형용사 쓰였죠. 아까 how 뒤에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꾸 추가가 되는 거 아니야? however 뒤에도요 형용사를 많이 쓰긴 하는데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말이 어디에서 온 애라고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가 여기로 땡겨져서 온 거라고. 그러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였잖아 원래는요.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즉 여기에 carefully라는 부사가 나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원래 이 말은 여기에 있었던 건데 비동사하고 같이 쓰는 것은 형용사가 맞으니까 부사는 안 되는 거죠. 좋다, 좋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좋습니다. However,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No matter를 how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바꿔 써져 있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신나게 읽어볼까? 우리의 도로들은 항상 붐빕니다. 뭐가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No matter how many roads we build, 얼마나 많은 도로들을 우리가 짓던지 간에 도로는 항상 붐빕니다. 되셨네요.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까지 다 풀고 어디까지지?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이 페이지 좀 더 넘어가서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11강이 나오기 전까지를 다 풀어서 이제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답지도 이제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 관계대명사 이 정답지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잘 채점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